지금 어쨌든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유리한데 박원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요동칠 거라고 보는 게 오늘부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면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경선을 하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현역이 유리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얼마나 잘했냐를 면접에서 인터뷰에서 점수를 준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권이라고 할까 또 청와대라고 할까 그 핵심의 생각이 박원순 시장이 다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굉장히 재밌고 복잡해지는 거고 만약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또 나온다 그러면 저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나가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자 지금 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내년 6월 13일이면 지방선거 레이스인데요. 최대 관전 포인트가 뭐냐? 아무래도 국민들은 누가 나오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나오냐 도대체. 지금 이제 가장 그 핫하게 지금 국민들 관심을 묻는 데가 이제 서울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이 세 군데거든요. 먼저 서울시장 후보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서울시장 후보는 여당은 넘치는 것 같아요. 예, 야당은 별로 없는데. 지금 현직 박원순 시장 누구입니까? 삼선 도전하시겠다고 이미 박원순, 박원순 시장, 박영선 시장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말씀 주신 박영선 의원님 의원 나오신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민병두 의원. 삼선, 동대문의 지역구죠? 박영순은 4선이십니다. 아, 그래요? 예. 또 3선, 민병두는 3선이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강남구에 지금 전현희 의원. 의원. 사실 강남 그 우리 당에서 강남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당선 전현희는 쾌거를 이뤘거든. 초선이시죠? 재선입니다. 재선. 비례를 했지. 예,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우상호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이 두 분이 협의해서 누구가 대표로 임병석 실장은 안 나온다 그랬고. 임병석 실장은 뭐 본인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니까 벌써 한 5분, 4분, 5분 정도 되는데 경선할 거 아닙니까? 경선해야 되겠죠. 언제쯤 하죠? 2월이나 3월쯤 하는? 이제 뭐 룰을 룰은 사실상 민주당은 지난번에 혁신안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은 이제 2월, 3월 달에 할지 4월 달에 할지 그건 이제 뭐 지금 현재 만약 경선이 벌어진다면 서 의원님 생각엔 누가 될 것 같아요? 누가 된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벌어진다면.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서 우리 아무래도 지금은 하나 분명한 거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선거는 저 대통령 지지도를 보나 그다음에 당 지지율을 보나 또 일반적 그 시중의 여론을 봐도 민주당이 저 상당한 우위에 있다. 아니, 경선에서. 이러는데 경선에 그러다 어려운 보니까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선이 사실은 더 핫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선거가 어려우면 현역 시장이 그만큼 현직이 프리미엄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누가 나가도 될 거다.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된다. 이러면은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기왕이면은 그러면서 좀 더 이 경선이 핫하고 이 변화무쌍할 수 있죠. 박원순 시장이 마음 놓을 수는 없다. 정말 지금 신발끈 동여매야죠. 그래요. 그분 예, 경선 단계에서부터. 삼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현직 시장이 사실은 유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경선에서 느긋한데 지금은 박원순 시장 아마 느긋하지 않을걸요. 아,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막 듣고 계세요? 예. 국민의당은 지금 없어요? 후보. 아니, 있겠죠. 누가 있겠죠. 안철수 없을 리가 대표가 있겠습니까? 나오시면? 안철수 대표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원래- 본인이 당이 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당은 넘쳐나죠. 글쎄 말이에요, 야당은 지금. 기근이고 그래서 뭐 잘 나가는 이 민주당 여당에서 잘 나간다. 경선이 본선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지금 현재 싶고요. 시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사실은 야당에서 그럼요. 그 현재 요 민주당에서 이제 경선이 굉장히 이제 이목이 집중되면 그나마도 사람도 없는데 나머지 야당에서는 이제 이 경선조차도 이제 흥행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당을 기죽일 만한 후보가 나와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안철수 대표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뭐 인재 영입위원장까지 또 겸하고 계시니까 아, 예. 또 다른 뭐 후보들을 아마 고민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바른정당하고의 통합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계시고 당 내부의 이 분란이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된 글쎄 상황이기 말이야. 때문에 아.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그 귀추도 달라질 거다.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 선거연대까지 가지 않겠어요? 바른정당하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선거연대도 뭐
전체 모든 지역이 아니고 또 지역별로 필요한데도 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선택의 폭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울시장 후보도 그런 바른정당과의 관계 정립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달라질 수 수가 있다.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지금 누굽니까? 지금 한국당도 뚜렷하게 홍준표 대표가 분명히 연말에 열겠다 그랬는데 새로운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언론에 지금 나오는 사람은 2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황교안 전 총리하고 아. 홍정욱 전 의원입니다. 그런데 홍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젊고 예. 이미지가 좋고 하버드에다가 안철수 지금 대표의 전 의원 아닙니까? 지역구. 같은 지역구입니다. 노원병인데 노원병.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그 상황인데 지금 저는 이 자유한국당 후보는 아마도 여권의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일 수가 있는 게 저는 지금 서전 의원이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유리한데 박원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는 이게 굉장히 요동칠 거라고 보는 게 오늘부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면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경선을 하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현역이 유리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얼마나 잘했냐를 지금 면접에서 인터뷰에서 점수를 준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권이라고 할까 또 청와대라고 할까 그 핵심의 생각이 박원순 시장이 다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굉장히 재밌고 복잡해지는 거고 만약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또 나온다 그러면 저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나가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자 지금 현역 의원 중에서는 거론되는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 있고 김성태, 김용태 의원 정도가 지금 3, 4선으로 지금 거론되는데 서울 지역구입니다. 근데 이분들도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이 나오게 되면 섣불리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다른 왜냐하면 후보가 되면은 가능하다는 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후보가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는데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나온다. 그 안철수 대 또는 박영선이든 이인영이든 우상호든 간에 뭔 좀 나오고 그 관계에 홍정욱이든 누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저는 구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은 지금 보니까 생각이 좀 줄어든 것 같고 김용태, 김성태 의원, 근데 김성태는 이번에 그 원내대표 나오니까 그렇고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젊고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동키호테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동키호테라고요? 김용태 아니 본인이 스스로야. 근데 문제는 국회 방송 지금 안 보고 계실 거예요. 한번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요?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참신하고 개혁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너무 승산이 없으면 자기 국회의원 직까지 던지고 나올 정도는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궁금한 제가 거는 볼 때는 민주당은 지금 당 지지율도 높고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또 경선 후보자도 많고 국민의당은 이제 바른정당과의 어떤 연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한국당은 지금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 전략이 서울시장 선거 전략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다 누가 나오고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에 근데 따라서. 그거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공개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연대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네. 제 말 들으면 그것도 한국당과 관계되는 게 뭐냐면 자 바른정당에는 남경필이라는 경기도지사 현역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철수 대표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연대를 한다면 자 바른정당은 서울시장 공천 안 하고 자 안철수를 밀고 예를 들어서 이쪽 경기도는 여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후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경기도 그러면 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만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보면 경기도지사는 남경필 지사 말고 누군가를 꼭 낸다. 그러니까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거는 한번 해볼 만하죠. 근데 4명이 나오든 3명이 나오게 되면 저는 민주당이 워낙 세긴 하지만 해볼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산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서울 했으니까 부산시장도 얼마 전에 많아요? 민주당? 많죠. 얼마 전에 조사에 의하면은 지금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예. 지난번 선거 때 2%로 졌거든요. 지금 현재 서병수 시장한테 2%로 졌고요. 그다음에 김용춘 장관. 그다음에 이호철 전 수석도 민정수석도 지금 거론되고 부산시에서. 있고 또 기타 최인호 의원이나 또 현역 의원들 좀 몇 분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가 제일 있는데 유력합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오거돈, 김영춘, 이호철 누구를 붙여도 부산에서도 지금 현재 스코어 여론조사상이 이긴다. 지금 서병수 시장을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민주당 당내 경선이 핫할 수 있다는 거죠. 뜨거울 수 있다는 거죠. 부산도. 사실 부산은 과거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텃밭인데 네. 거꾸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새 정부 수립 이후에
부산의 표밭도 그만큼 많이 달라졌고 또 한편으로 부산 시민들도 이제 정말 자유한국당 우리가 여태까지 그 물 주고 씨 뿌리고 물 줬는데 꽃피고 열매도 못 알겠어요. 맺는 이렇게 해서 좀 이게 지지도가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만큼 지금 아주 이번 지자체 선거에 가장 핫하고 과연 이 정치정을 바꾸냐 못 바꾸느냐 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선거구라고 굉장히 부산에 보여져요. 대해서 예. 아주 흥미로운 감정을 왜냐하면은 보이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왜냐하면은 부산이 사실은 야도였거든요. 진보적인 이 YS 색깔이 때, YS 컸습니다. 때. YS가 이제 3당 합당 때 그냥 다 쓸고 가서 부산 이 판이 바뀌었는데 그간에 노무현 대통령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다른 의미가 있네요. 갈고 깎아서 이제는 비로소 부산이 바뀌면 우리 한국 정치 지형이 지역 대결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말 그대로 진보냐 보수냐의 그래요? 이념적 정당의 이 바른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바로미터다. 네.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죠. 근데 제가- 위험합니까? 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부산은 뭐 저도 이제 부산이니까. 아는데 부산이시죠? 오거돈 전 장관의 거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거돈 전 장관은 무소속으로 지난번에 차점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도 민주당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안 들어갔느냐? 차라리 무소속이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인기가 올랐다고는 하나 제가 볼 때는 오거돈 전 장관은 만약에 나한테 공천을 안 주고 경선을 시킨다 또는 나름대로 권력 핵심을 했던 어중이 김영춘 장관이나 또는 뭐 이호철 전 수석이나 이런 분한테 간다고 하면 무소속 출마가 저는 가능한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산에서 오거돈이라는 그래요? 정치인은 상당히 센 분이고 또 하나는 서병수 시장도 오거돈 전 장관한테 겨우 이겼다고 하지만 지금은 현역 시장입니다. 현역 시장이 한 3, 4년 하게 되면 나름대로 힘을 갖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대표가 공개적으로 서병수 공천 안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그럼 디스를 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안 돼. 서병수 안 과연 된다고. 가능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안대희 전 대법관이라든지 또 그 안대희 전 대법관. 장재훈 의원의 친형 장제국 동수대 총장이 있는데 사실 장제국 총장이 부산에서는 굉장히 이 인기가 좋은 분이기 때문에 네. 이분도 그런 데고 있고 또 뭐 박민식 이종혁 전 의원도 있는데 부산은 어쨌든 한 번도 알겠습니다. 빼앗긴 적이 있기 때문에 예. 후보들은 많은데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부산도 상당히 경쟁이 심할 것이다. 하여튼 안대희 95년, 대법관은 맞고서 안 됐잖아요, 1995년에 그때. 95년에 안 됐죠. 네. 안 되고 경선에서 안 됐었죠. 네. 그러니까 1995년에 이 지자체가 지방선거가 부활한 이래로 3년 만에 지금 지방정권 교체가 가능한가 안 한가 그렇습니다. 이 기로에 서 있다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산시장 선거가 굉장히 이제 이목이 집중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전현직 해수부 장관의 경선 대결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이호철 민정수석 얘기하셨는데 전 민정수석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의 삼철이라고 불리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이호철 전 수석하고 전해철 지금 의원도 경기지사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정철 전 비서관만 남는 건데 양정철 비서관은 어디 있습니까? 탁현민 행정관을 두고 본인은 지금 어디 외국에 가 있잖아요. 뉴질랜드 갔다 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누가 출마를 하고 언론에서 어떻게 누가 거론되고 다시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누가 다시 또 이 예, 전면에 예. 등장할 것인가 이런 정치적 역학관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포인트 중에 하나죠. 부산시장 그런 것도. 경기도지사 얘기 좀 해보시죠. 예. 경기도지사는 국민의당 어때요? 국민의당에서 부산시장에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요. 글쎄, 그래서 경기도지사 그래서 물어보는 이제 왜 안철수 아니, 대표 박전 박전 대표 부산 가야 된다고 그러지 우리에게는 않습니까? 안철수밖에 카드가 없는가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박전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부산시장 부산시장 나가고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손학규 네. 전 대표가 뭐 서울시장 나가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뭐 본인은 전남지사 나가고 전남지사 간다. 정동영 의원은 전북 나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두 그 그러다 전현직 지도부들이 의석 딱 줄어들면 어떡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제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센 민주당의 카드가 지금 이제 현존하는 카드가 있고요. 누구요? 이재명 뭐 이재명 시장. 시장도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전해철 전해철 의원도. 의원도 뭐 조직력 굉장히 전해철 탄탄하다 의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 이제 인지도 측면에서는 남경필 지사의 또 저는 저력도 만만치 않죠. 않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잡아야겠네요. 다른 정도. 그래서- 그래서 사과한 거구나 이번에. 아니,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경기도에 현역 의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하고 아, 이찬열 의원. 그분도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 그 두 같은데. 분이 이제 계속 물망에 오르고는 있는데요. 본인들이 이제 결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현주 의원 등 같은 경우에는 지난 당대표 선거에 굳이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나왔던 이유도 인지도 측면에서 경기지사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지자체 선거에서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도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셨고 사실 서울시장 고건시장이 이제 우리 당으로 있을 때는 참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명박 시장이 되고 경기도의 손학규 지사 또 인천의 안상수 시장 이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더군다나 수도 이전 문제가 복잡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건들이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참 힘들었었는데 경기도지사는 사실 우리 당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처음에 한 번 임창열 지사 잠깐 뭐 이렇게 지사. 외에는 번번이 근소한 차로 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가 야권이 좀 더 그렇습니다. 구역권이 좀 있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 전해철 의원 그다음에 양기대 광명시장 또 염태영 수원시장 이런 분들까지 지금 다 알겠습니다. 도전하고 있어서 경기도지사도 실제로 한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경선 과정에서부터 네, 시간이 뜨거울 많지 수 않아서 있습니다. 딱 20초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예. 심상정 의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니, 한국당 위주로. 아니 한국당을 떠나서 왜냐하면 이 한국당이 중요한 게 경기도지사도 아니 중요하고. 심상정 의원이 만약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잖아요. 정의당인데. 그러면 그러면 야권표가 갈리기 때문에 알겠어요. 좀 온다. 한국당 얘기할 게 없나 봐. 아니요 경기도지사는 갈리는 거. 경기도지사는 지금 누구 있는 있어요? 것 같은데 강경필 지사는 아니고. 아니 그건 다른 정당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알았어요. 공개할 수 없는 정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연말이나 연초에 한번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걸 이제 뚜껑을 열겠죠. 하여튼 뭐 한국당도 준비를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먼저 서울시장 후보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서울시장 후보는 여당은 넘치는 것 같아요. 예, 야당은 지금 별로 없는데. 지금 현직 박원순 시장 누구입니까? 삼선 도전하시겠다고 이미 박원순, 박원순 시장, 박영선 시장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말씀 주신 박영선 의원님 나오신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민병두 의원도 역시 삼선. 동대문의 지역구죠? 박영선 의원은 4선이십니다. 아, 그래요? 예. 또 3선 민병두 의원 3선이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강남구에 지금 전현희 의원. 의원. 사실 강남 우리 당에서 강남 사상 처음으로 당선 전현희는 쾌거를 이뤘거든요. 초선이시죠? 재선입니다. 재선. 비례를 했지. 예,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우상호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이 두 분이 협의해서 누구가 대표로 임병석 실장은 안 나온다 그랬고. 임병석 실장은 뭐 본인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니까 벌써 한 5분, 4분, 5분 정도 되는데 경선할 거 아닙니까? 경선해야 되겠죠. 언제쯤 하죠? 2월이나 3월쯤 하는? 이제 뭐 룰을 룰은 사실상 민주당은 지난번에 혁신안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은 이제 2월, 3월 달에 할지 4월 달에 할지 그건 이제 뭐 지금 현재 만약 경선이 벌어진다면 서 의원님 생각엔 누가 될 것 같아요? 누가 된다고 제가 얘기할 수 지금 있겠습니까? 벌어진다면.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서 우리 아무래도 지금은 하나 분명한 거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선거는 대통령 지지도를 보나 그다음에 당 지지율을 보나 또 일반적 그 시중의 여론을 봐도 민주당이 상당한 우위에 있다. 아니, 경선에서. 이러는데 경선이 그러다 어려운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선이 사실은 더 핫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선거가 어려우면 현직 시장이 그만큼 현직이 프리미엄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누가 나가도 될 거다.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된다. 이러면은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꼭 드리고 지금 현재 싶고요. 시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사실은 야당에서 그럼요. 그 현재 민주당에서 이제 경선이 굉장히 이제 이목이 집중되면 그나마도 사람도 없는데 나머지 야당에서는 이제 이 경선조차도 이제 흥행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당을 기죽일 만한 후보가 나와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안철수 대표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뭐 인재 영입위원장까지 또 겸하고 계시니까 예. 또 다른 뭐 후보들을 아마 고민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바른정당하고의 통합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계시고 당 내부의 이 분란이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말이야.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그 귀추도 달라질 거다. 이렇게 최소한 생각합니다. 선거연대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바른정당하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선거연대도 뭐 전체 모든 지역이 아니고 또 지역별로 필요한데도 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선택의 폭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울시장 후보도 그런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유리한데 박원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는 이게 굉장히 요동칠 거라고 보는 게 오늘부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면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경선을 하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현역이 유리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얼마나 잘했냐를 지금 면접에서 인터뷰에서 점수를 준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권이라고 할까 또 청와대라고 할까 그 핵심의 생각이 박원순 시장이 다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굉장히 재밌고 복잡해지는 거고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또 나온다 그러면 저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나가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자 지금 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내년 6월 13일이면 지방선거 레이스인데요. 이 최대 관전 포인트가 뭐냐? 아무래도 국민들은 누가 나오냐 이런 거 아니에요? 누가 나오냐 도대체. 지금 이제 가장 그 핫하게 지금 국민들 관심을 묻는 데가 이제 서울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이 세 군데거든요.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기왕이면은 그러면서 좀 더 이 경선이 핫하고 이 변화무쌍할 수 있죠. 박원순 시장이 마음 놓을 수는 없다. 정말 지금 신발끈 동여매야죠. 그래요. 그분은 예, 경선 단계에서부터 삼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현직 시장이 사실은 유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경선에서 느긋한데 지금은 박원순 시장 아마 느긋하지 않을걸요. 아,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막 듣고 계세요? 예. 그 국민의당은 지금 없어요? 후보. 아니, 있겠죠. 누가 있겠죠. 뭐. 안철수 없을 리가 대표가 있겠습니까? 나오시면? 안철수 대표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본인이 당이 결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당은 넘쳐나죠. 글쎄 말이에요, 야당은 지금. 기근이고 그래서 뭐 잘 나가는 이 민주당 여당에서 잘 나간다. 경선이 본선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말씀